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13번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타나베 세이코 원작을 2003년 이누도 이신 감독이 영화한 작품인데요. 장애와 사랑이 만만치 않게 얽혀있는 이 작품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누가 조제 역을 연기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단적으로 조제 역의 이에와키 치주로는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캐스팅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치네오 역의 치마부 부키 사토시나 카나에 역의 우에노 주리도 적절했고요. 바닥에 다이빙하는 조제의 모습이나 길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는 치네오의 모습 등은 많은 관객들이 기억하는 인상적인 연기적 작용임에는 틀림없는데 내 경우 이 영화에는 장애와 사랑에 관해 무언가 모호한 울림이 있습니다. 쉽게 언어로 정리하거나 결론 내리기가 꺼려지는 어딘가 불편한 감성의 울림 같은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 영화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지점은 이 울림에 명명백백한 진리의 북극성을 띄웁니다. 친해오는 야간에 아르바이트로 마작방에서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이 마작방에서 10여 년 전부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이상한 할머니가 화제에 오르는데 모두 그 유모차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죠. 새벽에 우연히 그 할머니와 조우한 친애원은 유모차 안에 조제라는 이름의 손녀가 타고 있음과 소아마비로 인해 걸을 수 없는 손녀가 세상을 보고 싶어 해서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머니가 새벽에 손녀를 유모차에라도 태워 밖에 데리고 나온 것임을 알게 되죠. 유모차를 끌고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넉살 좋게 아침까지 먹게 된 친애원은 조제가 다 자란 처녀로서 음식 솜씨가 좋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요리하던 조제는 의자에서 내려올 때 거동이 불편한 몸을 바닥에 다이빙하듯 던져버리는데 그 쿵 하는 소리는 좋게 말해 거침이 없죠. 집에서 할머니가 구해다 주는 남들이 버린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는 조제는 아는 것도 많고 격렬한 기질에 자부심도 강합니다. 쿠미코라는 이름 대신 조제라는 이름도 자신이 지은 것인데요. 조제 이웃에는 쪼잔한 변태 아저씨가 살고 조제는 호신용으로 권총을 장만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 치네오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지금은 카나에라는 여학생이 치네오에게 접근하고요. 복지 쪽에서 일해보고 싶은 카나에는 치네오에게 조제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조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죠. 럭비부였던 치네오는 2학년 때 부상으로 좋아하던 럭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원래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은 생각 안 하는 주의라 별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는 친애호입니다. 시골집이어서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친애호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먹거리를 들고 다시 조제를 찾습니다. 조제의 밥맛이 꿀맛이라 계속 조제를 찾는 친애호에게 또래 말벗이 없던 조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죠. 프랑스와 사강이란 작가의 1년 뒤라는 소설의 후속편을 읽고 싶어 하지만 동네의 누군가가 그 책을 버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제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시내오 한책방에서 그 책을 구해줍니다. 사랑의 덧없음에 대한 슬픈 이야기로 조제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고요. 시내오는 자신이 구해준 책을 열중해서 읽는 조제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시내오는 스케이트보드를 유모차에 연결해서 조제에게 한낮의 세상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유모차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데 조제는 파란 하늘에 뜬 흰 구름을 오로지 감탄하며 바라보죠. 조제에게는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거친 삶을 사는 코지라는 동생뻘 친구가 있습니다. 코지는 어릴 때부터 엄마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조제는 스스로 코지 엄마를 자임해 왔죠. 카나에로부터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치네오는 조제의 집을 장애인이 살기 편하게끔 개조하게 해줍니다. 견학자 개조된 상태를 보려고 집에 들른 카네와 만난 조제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 조제는 치네오에게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고요. 할머니는 치네오가 조제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치네오와 조제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치네오는 카나의 하루키란 이름을 기억해내는데 카나의 하루키는 변태 잡지를 즐겨보던 고등학생으로 조지의 집에 쌓여있던 책에서 본 이름입니다. 술에 취한 치네오는 이제 잊을만 해줬는데 왜 또 생각나게 하냐며 하루키를 사정없이 패죠. 4학년이라 치네오는 조지의 집 개조 공사로 알게 된 복지 관련 건설회사에 입사를 청하러 갔다가 조지 할머니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치네오는 조지에게 달려가죠. 조지는 치네오에게 가라 하고요. 치네오가 등을 돌려 가려 하자 가라고 갈 놈이면 어서 가버리라고 흐느낍니다. 그리고 치네오는 흐느끼는 조지를 품어주고요. 치네오에게 입을 맞추며 언제까지 곁에 있어 달라는 조지의 부탁에 치네오는 그러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조지가 암시적으로 허락한 사랑의 행위를 주저하며 자신은 이웃집 변태 아저씨와는 다르다는 치네오의 말에 조지는 다른 게 뭐냐고 되묻습니다. 그날 조지와 치네오는 사랑의 행위를 나누죠. 치네오는 이렇게 조지와 동거를 시작하고요. 조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호랑이를 함께 볼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복지 관련 일을 하려던 카나에는 길에서 만난 조지의 뺨을 때리고는 모든 게 귀찮아져서 거리에서 담배 파는 캠페인 거리 됩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 건설회사에 입사하려던 치네오는 그냥 일반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하고요. 가족 제사에 조제를 데리고 가 집안의 어른들에게 결혼 상대자로 인사시킬 결심을 굳힌 치네오는 우연히 거리에서 캠페인 거리된 카나에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자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치네오는 코지에게 차를 빌려 조제와 함께 고향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조제가 꼭 들려보고 싶었던 수족관이 문을 닫아 물고기를 볼 수 없게 되자 조제는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시작하죠. 치네오는 제사에 가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조제는 그 대신에 바다를 보러 가자 제안합니다. 조제는 생애 처음으로 바다를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몇 달을 더 살다 헤어지죠. 헤어지는 선물로 조제는 치네오에게 변태 잡지를 건네주고요. 치네오는 카나에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웁니다. 영화는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던 조제가 바닥으로 쿵 하고 다이빙하면서 끝납니다. 자, 이 영화를 주의 깊게 본다면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이 영화의 맥점이 영화 후반부 조제와 치네오가 묵었던 물고기 여관 장면이 있으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할 겁니다. 이미 조제는 치네오를 보내줄 결심을 한 터였어요. 조제는 치네오를 만나기 전 자신이 있었던 세계는 온통 캄캄했다고 말합니다. 조제는 캄캄한 바다 밑에 꼼짝 않고 있던 조개였습니다. 치네오를 만나 잠깐이나마 물고기의 꿈을 꾸었지만 이제 다시 자신이 조개임을 조제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다 밑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조개일 겁니다.
치네오를 만나 그 사랑의 힘으로 성장한 조제는 이제 더 이상 헛된 꿈도, 헛된 절망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온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임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영화에서 연기적 지점은 조제가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조개라는 말을 치네오에게 건넨 순간 바다 밑을 유유히 헤엄치던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사나운 눈을 뜨고 조제 앞에 멈추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연기적 맥점이라 해도 좋습니다. 비록 관객이 연기자 이케와키 치주루의 뒤통수뿐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관객은 조제가 위협적인 물고기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지 않음을 적어도 이 장면의 한 켜 아래에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케와키 치주루의 보이지 않는 연기가 이 영화의 연기적 맥점이란 그런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 이케와키 치주루가 이 지점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연기하고 있음은 이 장면 이후 그저 어둡지만 차분하게 가라앉은 표정 연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절망적으로 치네오를 부둥켜 안았을 때의 조제를 아직 바닥을 기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로 비유한다면 치네어를 놓아주었을 때 조제의 영혼을 세상의 온갖 변태들의 머리 위를 나는 한 마리 작은 나비와 같은 존재로 비유함도 가능할 법합니다. 절망적으로 치네오를 부둥켜 안았을 때의 조제를 아직 바닥을 기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로 비유한다면 치네오를 놓아주었을 때 조제의 영혼을 세상의 온갖 변태들의 머리 위를 나는 한 마리 작은 나비와 같은 존재로 비유함도 가능할 법합니다. 어쩌면 옆에 카나에를 세워두고 우는 치네오의 눈물처럼 제 잘난 맛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사랑은 많건 적건 변태일지도 모릅니다. 조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연기자 이에와키 치즈루는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에 비추어 장애가 제 분수를 알아야 하는 한갓된 현실에서 사랑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 헛된 꿈이나 절망이 휘둘리지 않는 조제의 성장을 조제 역을 어떤 다른 연기자도 떠올릴 수 없는 설득력으로 성취해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연기자 이에와키 치즈루는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에 비추어 장애가 제 분수를 알아야 하는 한갓된 현실에서 사랑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 헛된 꿈이나 절망에 휘둘리지 않는 조제의 성장을 조제 역으로 어떤 다른 연기자도 떠올릴 수 없는 설득력으로 성취해 냅니다. 예, 오늘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아, 다음에 다시 만나 저작거리 알레고리 상상력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